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쁜 남자 더 나쁜 남자 시간의 유일한 여자 김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쁜 남자 임대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영남입니다. 왜 더 나쁜 남자네요? 싫어요? 그게 그렇게? 예, 더 나쁜 남자가 되고 싶은 엄영남입니다. 왜냐하면 오 기자님이 착해서 모르는데 나쁜 남자라는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북한으로 말하면 이렇게 상남자지. 이게 묻히기 없다죠. 몰라요.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 네, 좀 이렇게 그런 거. 화끈한 오빠 스타일. 아, 그래요? 네. 역시 그럼 나쁜 내가 남자 하실래요? 더 나쁜 남자 하실래요? 더 나쁜 남자. 네, Bad 바로 guy. 북한 남자들 이렇게 마음이 얕습니다. 바로바로 넘어옵니다. 예, 그래. 저번 시간에 우리 대학 기숙사에서 친척이 돈 떼먹는다고 생각을 했던 우리 엄영남 기자님과 탓에 또 박았네. 친가에 가서 맏아들 구실을 하면서 노여움이 없이 저희는 노여움이 있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삼촌의 밭을 지켰다는 우리 임대강 기사님이 이제 외가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가를 옮겨가는데 왜 친가에 있다가 한 1년을 덜격대 피해 있으면 집을 가야지 왜 또 외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인가 하면 네. 구호가 네. 그 양강도에 저 백두산 그 일대에 우리가 추방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소원이 어떻게 하나 배감고개 넘어라, 우리 그거요? 대에서 배감고개를 넘자니 아. 구호였단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우리 아버지 고향도 청진이었으니까 청진으로 보내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석탄 생산이 안 되니까 제가 상업학교 요리사 꿈이 60도. 예 꿈이 60돈이 아직 안 모였어요. 그게 네. 실현이 안 네. 되니까 또 평남도 사시는 또 우리 외삼촌이 오셔가지고 평남도 가자. 그래도 평남도 더 좋다. 네. 거기 가서 그 평양 근처에 가갖고 좀 더 이렇게 좀 내실을 다졌다가 평양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오. 평양 못 들어가면 평성까지도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아. 평남도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겠어. 임대강 기자님의 엄마는 평양 사람이었어요. 네. 평양에서 추방 해산을 왔고 네. 아빠는 청진 사람인데 해산에 와 살아. 그러니까 아들을 친가에서는 청진에서 살아라 하고 외가에서는 평양 와서 살아라 이러는구나. 그런 게 있구나, 맞아요. 네. 진짜. 맞아요. 아. 야, 그래 우리 외컨에 우리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외견이랑이 더 가깝잖아요. 네. 우리 외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외삼촌 그게 두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기분 좋게 갔죠. 저는 아유. 가서 가니까 저 도시건설대라고 그런 데 득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완전 순환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러면 우리 세 명이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뭐야? 우리는 배감고개를 다 넘어봤다. 그래, 배감 맞네. 고개를 그러니까- 배감 고개가 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어. 같은데. 배감고개가요. 그 북한에서 양강도가 제일 춥고 먹을 게 없고 산간지대죠. 근데 그 배감이라는 곳이 양강도 해산으로 들어오는 데서 제일 높은 철길이 놓여 있는 고개예요. 관문이죠. 배감령. 네, 예, 관문. 그래서 네. 그 배감령을 넘을 때마다 고난의 행군 이후로 기차들이 하루 저녁에 넘는 적이 없어요. 기관차가 올라가다 미끄러내려고 올라가다 미끄러내려고. 그렇지. 그래서 그 해산에 사는 사람들은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다 우리 자식들은 제발 저 배감령을 넘나들지 말고 배감령을 넘어서 앞쪽에 가 살아라. 이게 그래서 이 배감령을 계속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예. 우리 세 명이 다 배감령 그런데 넘었네요. 여기보다 좀 더 추가하게 네. 되면 있잖아요. 이 배감령이라는 게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진짜 그거는 정배살이 고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배감령이 양강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감령이 아찔하게 높은 산을 그 넘어야만 또 양강도 네. 삼수갑산으로 가거든요. 삼수갑산 솔물. 예, 그래서 일제가 강점식 있잖아요.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강점해가지고 이 그때 이 동북 삼성을 그 점령하려니까 거기인데 그 진짜 그게 뭐 전초기지지 그걸 다 끌려니까 절기를 놔야 됐어요. 그래서 일본 그때 그 사람이 누구든가 있었는데 그 절기를 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배감령을 누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 그 절기를 놓는데 그게 북한에서 아직 그런 절기를 못 네. 놓거든요. 엄청난 그 기술이 들어갔다 해요. 그래서 백암령 꼭대기에 올라가서 절길에서 내리다 보면 절길이 산을 빙빙 뱀처럼 에돌아서 정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우리 있을 때는 열차 사고만 나면은 기차가 바람 나면은 그 밑에까지 통철 열차가 산 밑에까지 굴러떨어져 가지고 몽땅 사망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백암령이라니 그렇게 아찔해요. 그 배감령을 넘어서 청진을 갔던 우리 엄 기자님은 대학을 산을 졸업하고 숙모 보고 안 좋은 소리 딱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근데 갔죠.
처음 한 번 집 떠나봤으니까 두 번째 군대 갈 때는 별로 안 슬펐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군대 처음에 갔을 때 네. 대학교 기숙사 생활 처음 했을 네. 때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부모님이 그게 궁금해서 항상 어. 군대 이거는 개인적인 제 궁금한 어. 건데 역전에서 군대 친구들 다 바래주잖아요. 머리 막 울잖아. 깎잖아. 이렇게 머리 기르다가 머리를 깎잖아. 머리 깎을 때까지는 자신감이 있어. 애들이 군대 간다고. 근데 열차가 이제 빵 이렇게 세 번 하고 열차 칙 하고 떠나잖아요. 그 열차 땅 떠나면 우리는 그 보내주는 마음에 그 열차가 떠나면 정말 슬퍼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들려오는 말로 하면 잘했어라 영대 돌아올게 막 이러다가 빵빵빵 칙 하면 그다음부터는 차 안이 조용하대요. 진짜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좀 상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열차가 빵 할 때 그 보내려 온 사람들 가족 친척 그 안에 아예 다 울음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뭐 북한은 10년을 군복무를 가니까 10년 동안 보낼 못 때 보잖아. 10년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울음바다가 돼요. 근데 울음바다가 딱 돼서 가게 되면 진짜로 딱 떠나서 지금 한 30분 뭐 그럴 땐 진짜 조용해요. 다 울어요? 근데 저는 감정이 없었나서 울진 않았어요. 그럼 뭐해서 30분? 왜 울지 않았냐면 그때 다 군대를 나가는 애들이 16살에 17살 나가는 애들은 처음 집을 떠나니까 걔네들은 진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남자라도. 근데 저는 이미 4년 동안을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되게 익숙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겠네. 네, 그래서 울지는 않았는데 다만 저희 부모님들이 울었죠. 당연히 울죠. 부모님도 울고 그렇게 하고 딱 들어가면 진짜 조용해. 근데 제가 속했던 이렇게 대려 편성이라는 걸 하는데 대려 편성을 했던 그 우리의 조가 좀 특별한 조였었는데 전국에 있는 대학 졸업생들만 모인 졸업생들이었어요.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 나이가 다 뭐 21살 뭐 막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인 거지. 어린애들이 우는데 우리는 울지 말자. 그럼 참는 거야? 근데 진짜 우는 애들은 없었어. 근데 울고 싶은 애들도 있었을 거야. 야, 근데 나도 엄청 울었어. 근데 우리는 울지 말자 이랬을 거야. 뭘 울었어요? 내 동생이 군대 갈 때 너무 애매해서 내가 군대 보냈거든요. 가가 예술학교 다녔는데 예술학교 다니는 거 채 졸업도 안 한 거 내가 군대를 보냈거든. 얘가 너 군대 가서 사람질 해라. 예술학원 다니는 남자들이 애매하기 쉽지 않은데 사실은. 예술학원 왜요? 예술하는 남자들은 다 이렇게 화장하고 따라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막내 동생 이놈아는 야 얼마나 어릴 때부터 애를 먹였는지 훌루트를 했거든요. 애가 보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우리 집은 가를 군대 보내는 게 우리 집에서 기차역이 서지 않아요. 해산역까지 내려가서 태아 보내고 해산이 안 살았구나. 근데 내려보고 우리 좀 군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언제 기차 지나갈지 모르니까 그 기차 올라가기만 계속 이틀을 기다렸어요. 이틀 기다렸는데 내가 곧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왔거든요. 차가 이제 몇 시간 있다 지나간 데서 우리 집 식구들이 몽땅 나가보는데 기차가 우리 집 앞을 쫙 지나는데 절교 위에거든요. 어떻게 우리 막내 동생이 집을 지나가니까 지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나가서 저놈이 이제 군대 가면 우리가 다시 보겠는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막 알 거라고 막 얼마나 울은지지. 그다음 또 내가 막 죄인스럽더라고. 왜냐면 야 내가 저 군대를 왜 사람 대라 보냈죠 형님이. 가서 살아라 오겠는지 하고서 엄청 울었어요. 그 가슴 아픈 그 기억이 나요. 그래요. 참 군대라는 게 북한에 어찌 보면 10년을 하는 군복무 기간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역사도 찾아봤어요. 로마 제국 때 20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상비군이 아니었어요. 20년 집을 떠나는 게 아니라 집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은 거야. 근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세계 기록집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 남자로 태어났다는 그냥 죄예요, 죄.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지. 네, 10년을 가 있었는데 그러면 대학 4년이 힘들었어요? 아니면 군복무 10년, 아까 10년 했어요? 아니면 어느 10년, 했어요? 10년 했죠, 저는. 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 그때 당시 전시초월학에서 막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갑자기 갔던 상황이 2001년도. 2001년도? 네, 야,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그때는 터져서, 뭐 그 이후에 2003년도 이후에 뭐 3년 군복무제, 5년 군복무제가 나왔는데 저는 그게 없을 때 나갔던 거라서 만 30살 그냥 해수로 10년까지 채우고 나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사 대학 기숙사 생활이 더 어렵냐 군대 당연히 군대가 더 진짜요? 당연히 어려운 것이 첫째 일단 너무 배고파. 대학 때도 배고프지만 더 배고파.
대학 때는 그래도 집에서 돈을 보내줬으니까 네. 돈이라도 뭐 사 먹기라도 하겠는데 이거는 돈이 있어도 사 먹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그 병영 밖을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게 배고픔이었고 사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군 생활이라는 게 다 규율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요. 어. 나이 들어서 간데 유식한 척 하다가 그러니까 어. 대학생 때는 나이 어린 제로 제대군인들한테 매맞았고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는 뺀질이처럼 대학 졸업하고 와서 앉아서 유식해서 배고파 죽겠는데 유식한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서 또 나이 어린 구대원들에게 매맞고 나이 먹었다고 재수 없다고 그래 맞아. 나이 먹은 죄로 또 맞고. 북한에서 온 기자님 나이 그 정도면 키가 또 크잖아요. 그치 키가 엄청 그러니까 컸지. 대학 다니면서 밥 잘 먹고 키도 큰 자식이 말도 또 잘하고 아는 것만 해 이러면서 욕 먹고 그래서 몇 년을 맞고 몇 년은 괜찮았어요? 저는 군복무 거의 뭐 4년, 5년까지 계속 힘들었어요. 계속 매 맞고 그러니까 그때 4년 좀 뭐 여기는 뭐 2년이면 졸업하는데 그래. 저 4년까지 계속 어려웠던 이유가 일단은 대학을 4년 다녔으니까 선배가 4년 있어요. 예, 왜? 예. 그러니까 4년 맞아야지.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체격이 크니까 그래. 체격 큰 애들이 딱 때리기 좋잖아. 그런 원래 거는 어린 애들은 그 군복무 딱 처음에 나가면 그 전사 생활이라고 네. 1년 동안은 때리지도 않고 일도 안 시키고 정말 그러니까 먹을 거 있어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정말 속된 말로 기동자처럼 네. 가능하면 터치를 안 해요. 근데 저는 딱 1년 딱 나갔는데 가자마자 나는 그 전사 생활이라 가는데 전사 생활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고 체격이 막 1m 75 되는 애가 네. 딱 왔고 그리고 그 또 체격 좋으니까 일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도둑질 나가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면 키 크면 왕따라는데 북한에서 어. 키 큰 거는 왕따요. 진짜란데?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우리 학급에도 키 제일 큰 게 왕따 왜인가? 키 크니까 작은 아들한테 휩쓸리자 키 큰 게 벌써 74. 그만합시다. 북한 그 남자 얘기는 75라 그러면 네. 큰 축이거든요. 큰 여기 축- 와서는 큰 축이죠. 여기 와서는 이제는 75면 보통이다. 75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보통 이렇게 보는데 북한에서 75면 커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굉장히는 키랑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때 키랑 지금 키랑 딱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자랐는데 네. 아마 먹지 못해서 더 못 자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군복무 초시기 4년 동안은 계속 매 맞고 그리고 또 나보다 어린 애들 그러니까 또 반뽀해가지고 너 싸워가지고 막 배고파서. 그러고 배고파서. 배고파서 저는- 시련이 시작된 우리 임대강 씨는 왜 시련이 시작됐어요? 근데 저런 키 큰 사람은 키 크다고 계속 뭐 맡겨주니까 저 힘든데. 힘들었지. 그럼 기자원 사람 나는- 기자원 덕분에 놀았어요? 아니지. 그러면요? 나는 우리 저기 평남도 가가지고 네. 외 삼촌네 집에 간다니까 처음에 기쁘더라고요. 좋아서 외 할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아까 이제 어디 갔다고 했잖아요. 무슨 사업소 들어갔다고. 그 도시건설 때 네.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우리 삼촌이 다니는 말하자면 직장이지. 네. 들어갔는데 직발생 중학교 졸업해서 온 게 몇 명 안 되고 네. 거의 다 이 제대군인들이에요. 제대군인들이니까 이쪽 제대군인이 이쪽 직발생을 또 괴롭힌 그러니까 사람이네. 제대군인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원한이. 그 사람들 우리 무슨 상급도 아닌데 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음. 저거 가져오라 네. 이거 가져오라 그다음 뭐 저거 해라 계속 시킨단 말이야. 네. 그래 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저 일을 더 한다 해서 뭐 배급 더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월급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네. 자기 할 일을 계속 우리 시킨단 말이야. 네.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배고픔이 없어. 배고픔이었어요. 그래. 우리 삼촌 엄마가 밥을 계속 해주는데 네. 이야 나는 일복을 타고 났는지 물길래 엄청 멀거든요. 거기 가서 물 기러 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삼촌네가 삼촌네가 애를 낳았는데 나한테는 조카지. 얘 똥기장이 조카가 아니고 동생이지. 동생이네. 동생인데 동생을 키우니까 삼촌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삼촌 엄마 할 일을 육아가 힘들어요. 내가 물 기르고 심지어 빨래 하는 것까지 가서 도와주고 야, 집에 정말 밥하고 설거지하고 장작 패고 집에 나무 하루 해오고 종일 앉을 시간이 없는데 이 정도면. 예. 그러면 가사도우미. 그래. 가사도우미. 이 건장한 체력의 20살, 21살, 20대의 남자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배고픔이라고 배고픔. 하는데 그러면 배고파서 음. 사과 쏙깨기 주워 드셔보셨어요? 사과 속깨기는 아주 맛있는 고급 음식이죠. 진짜요? 진짜로. 그러니까 북한 특히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네. 군인들이 일단 밥을 주기도 하지만 밥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그거 먹고는 100% 허약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찬이라고 있는데
여기 말하면 피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무. 그러니까 연무하고 염 그 시래기라고 네. 염배추를 네. 주는데 그 염배추도 많이 안 줘. 그러니까 연무도 많이 안 주니까 몰래 그 염장 염장무. 탱크가 네. 있거든요. 네. 염장 탱크 엄청 큰 거 있는데 그 안에 몰래 들어가서 그 연무를 개꾸 막 도둑질해 네. 와. 그러니까 우리 건데 네. 우리가 도둑질해서 그걸 막 씻어가지고 그 짠 거를 막 그 사과처럼 막 먹어.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얼굴이 엄청 염떡이 부어가지고 왔다. 이게 소금. 소금독이 네. 올라서 엄청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어가지고 그게 부은 게 어느 순간에 쫙 내리잖아. 그 내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염떡 걸려 죽은 군인들이 진짜 많아. 그러면 이렇게 부정이 오면 너 염장무 먹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딱 보면 쟤 염떡 올랐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 군의소 이런데 그러니까 군의소가 가까운 데 있으면 군의소로 후송을 시키는데 근데 그것도 염떡 걸린 애들이 한둘이라야 뭐 그러지. 그럼 많이 엄마는 걸리니까. 배고플 때 뭐까지 먹어봤었어요? 저는 그 이사 말하는 진짜 막 그 사과 속에- 뜬물통이라고 있잖아. 뜬물통.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뜬물을 마셨다는 게 아니라 뜬물통을 버리면 거기에 네. 염 조각지가 막 나간단 네,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진짜 지나가다 염 조각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예. 그 뜬물통에 둥둥 떠다니는 예, 염 예. 조각지를 막 예, 건져서 예. 막 먹고 그래요, 진짜. 그렇지, 그리고 배고프면 할 수 더 없어요. 웃긴 게 뭐냐면 밥을 먹는데 밥알이 한 알이 딱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만약 경우 막 바빠서 못 주워 먹었어. 네. 그러면 계속 그 밥알 생각이 나. 내가 그걸 빨리 그걸 먹었어야 되는데 예. 그 밥알이 남았어. 맞아. 그걸 안 먹었어. 어. 그러니까 그렇게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둑질 나가는 거지. 야. 그러면 우리 임대강 기자님은 어떤 것까지 드셔보셨어요? 나는 좀 그 편안했네. 나는 있잖아요. 배가 편안해서 고픈데 다행이네. 일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때 나이면 진짜 돌먹고도 새길 나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네. 먹어요. 근데 우리 그 저 삼촌네 집에서 밥을 딱 해서 이렇게 네. 한 공기씩 나요. 아침 홀깍 먹고 나와서 점심 먹으려고 들어가면 어떤 데는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지. 그래서 나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좀 식량 해결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삼촌네 집 앞에 보면 농장밭이 있었어요. 네. 강내밭에 밤에 숙여 들어가서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농장 포전은 나의 포전이다 해가지고 하루 저녁에 이삭 강냉이로 야, 그래도 훔치거라도 있었네. 한 대포대씩 예. 따왔어요. 따서 내가 확 무죄놨어요 집에다. 그래서 계속 무죄 오면서 저는 할머니 보고 그랬지. 이거 가서 이제부터 강내국수 눌러가지고 옥수수 국수 눌러서 좀 국수 좀 배불리 먹자는데 우리 삼촌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았어. 삼촌 엄마겠다 숙모가 그거 하나도 쓰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모아서 팔아서 날 옷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그때 그 삼색 단복 아디다스 네. 단복 입는 게 유행일 때인데 그래 매일 저는 강냉이를 훔쳐가지고 알로 있잖아 네. 한 돈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팔았는데 그때 단복 한 벌이 500원 했어요. 근데 1,000원 남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단복 한 벌 사가지고 날 준다 해도 해놓고서 우리 삼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한창 그 총각 되니까 식필라인데 식필라인데 나 다니면서 그 앞에 그 수출피복이라고 아까 쟤네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나도 뭐 좀 내야 돼서 청진했을 때는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가 저한테 양복 한 번 해줬어요. 그 양복밖에 없단 말이야. 그 나머지 그 작업복 그 군대복인데 그 단복을 입기로 하고 내가 강냉이고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매일 전에 해가지고 한 1토 남아 이렇게 그 도둑질이 하는데. 근데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배틀에서는 여지없이 우리 엄영남 기자님이 승리입니다. 왜냐면 아니 배고픈 사람이 이거 팔아서 단복 사줄게가 안 들어와요. 배고플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눈앞에 강냉 그렇죠. 먹어야지 일단은. 저는 그 군인 때 가장 그 큰 소망은 네. 잘 먹는 것 이외에 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그래, 단복을 뭐 배고프잖아. 예쁜 걸 사다가 막 그거는 제가 뭐 좀 커져가지고 부소회장 돼서 네. 이럴 때 막 사복도 좀 입고 네. 이럴 때지. 병사 때는 군복무 한 5년 동안은 진짜 한 끼 잘 먹는 게 네. 소원이었거든요. 임 진짜로. 기자님은 삼촌네 집에 있어서 눈칫밥이 항상 배고파. 그러니까 눈칫밥이 배고파고 그래도 남아 사회니까 이게 여자들도 지나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야 내가 좀 배를 골토래도 좀 맵시를 부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군대는 사실은 여자들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대되면 치마만 입으면 다 미인이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자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그래. 군인들은 배고픈 것만 있으면 네. 또 그런데 배고픔에다가 플러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이 먹고 군대 갔다고. 네. 그러니까
매까지 맞아야 돼. 네. 근데 매까지 맞는 이유가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 매 맞는 거 아니야. 뭔가 대학 물어봤어. 갔다 예를 와서? 들면 뭔가 맞아. 물어봤어. 그러니까 무슨 영남식이야 뭐 해 이렇게 하는데 군인 말이 되게 빨리 말하거든요. 근데 뭔 말인지 몰라 처음에 도대체 뭔 말이지? 그러니까 분한지 뭐라고요? 다시 물어봤다고 매 맞아. 이 뭐랍니까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요 하니까 매 맞지. 그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 군인 말을 평양말인데 못해, 평양말인데 회사 나는 사람들은. 회사 사람이니까 사투리 하니까. 예. 군대는 무조건 단아까잖아. 근데 됐을까? 막 이런 뭐 어설프게 막 이랬어요 막 이렇게 하기는 군대가 이랬어요 하고 또 맞아. 그래. 그러니까 매 맞지 배고프지 그런데 그거를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안전부 조사 들어가서 철창 절크덩 하는 그 소리를 절창 앞이니까 그 김일성 배지 떼라 해서 배지를 태어나서 배지 떼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 전에는 계속 배지를 달아라고 했었는데 배지를 떼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배지 떼는 것도 되게 눈물 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배지 떼라 조상아 떼라 하니까 되게 내가 사람이 아니고 이제 짐승이 된 느낌이 그렇지, 드는 그래, 거예요. 그래. 그래서 떡 그거 내려놓고 공민권 박탈당한 그렇게 하고 느낌이지. 딱 들어갔는데 정말 내가 북한에서는 야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지 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어. 사기, 협작, 뭐 도둑질. 그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40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북한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그렇지. 변했어. 그렇지, 처음에는 벌써. 무서운 사람들로부터 40일 이 사람들 같이 있으니까 야 이 사람들 이렇게 살려니까 최선의 선택으로 이렇게밖에 살 수 그렇지. 없었구나를 이해하는데 죽고 싶어서 제가 3일 동안 물 하나도 안 먹었어. 물도 안 먹고 오. 밥도 안 먹었거든요. 그냥 죽겠다고 굶어서. 사람이 굶어서 죽기 힘들더라고요. 엄청 그렇지. 그래. 3일을 안 먹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를 못 들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 옆에 언니들이 뭐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머리 너무 아파서 머리를 못 들겠다고 하니까 그 언니가 감옥도 몇 번 갔다 온 언니였어요. 그 언니가 나를 보고 이제 점심에 밥이 들어오면 너 더도 말고 강내를 너 여기서 단식을 한다고 네가 굶어 죽으면 저 밖에 있는 안전원들이 너를 안 풀어준다. 네가 죄가 없어지지 않고 얘가 이런 죄로 조사받다가 죽었습니다. 넌 그 죄를 다 뒤집어 써야 그렇지. 되니까 어떡하나 살아라. 근데 아이고, 정심에 옥수수 들어오면 세 알만 먹으라더라고. 세 알만. 그래서 내가 안 먹겠다고 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이 머리 두통이 너무 와서 세 알만 먹으면 괜찮대요. 그래서 설마 하다가 해봐라고 해서 밥이 들어왔는데 진짜 내가 세 알을 그 옥수수 껍질 있는 거 주니까 그 껍질을 먹기 싫다. 3일 굶었는데도 껍질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껍질을 발라서 세 알을 씹었어요. 입에다 넣고 먹기 싫은 걸 이렇게 질근질근 씹어서 딱 넘겼는데 힘나지. 진짜 하나 둘 셋 한 10개를 셌는데 머리 두통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다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와 이게 쌀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렇지. 걸 느끼고 그 다음부터 그 옥수수를 10알 먹고 20알 먹고 이렇게 40일을 먹었어요. 옥수수를. 그래서 이렇게 정신이 돌아서 뭐 같이 먹자 이런 걸 못 해봤어도 그 사람이 밥을 못 먹었을 때 그 지치고 죽고 싶은 절망과 이제 딱 밥을 먹었을 때 살고 싶었던 그 기력, 그렇지. 야 그 순간이 그렇게 차이 나더라고요. 그 말이 이해되는 게 네. 그 전에 어릴 때 너무 배고파서 네.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집 갔는데 고양이 밥그릇에 밥을 이렇게 한 숟가락 백미밥 떠놨다고. 그래 고양이 밥을 고양이 밥까지 또 딱 훔쳐 먹었는데 힘이 있잖아. 이자처럼 딱 요만큼 뜯어 먹었는데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힘이 버쩍하고 있지. 네. 요막 살 것 같더라고요. 이거 북한 주민들은 다 이해해. 그치. 근데 남한 분들은 말도 안 돼 이래. 딱 요만큼 야, 먹었는데 너네 밥 없으면 햄버거 먹으면 되지. 이게 제일 웃기는 소리거든요. 밥 없으면 라면 먹어. 라면 먹어. 라면도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강의 라면 가서 고급인데. 배고파서 그래. 굶어 죽었다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라면이 완전 특식이지. 대한민국 라면은 사치예요. 북한에서는 잘 사는 집에만 가야 대한민국 그렇지. 라면이 있어.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 라면은 내가 중국 무역하면서 라면 박스를 갖다 네. 놨는데 그 라면 먹겠다고 우리 삼촌네가 우리 어머니 사촌들이지 운천이나 장안이 쪽에 있는데 한 30리를 걸어서 형제끼리 와서 조카 그때 그 라면이 맛있는데 라면 먹으러 30리끼리 걸어봤어요. 그렇게 어깨 막 힘들게 배고파서 군복무도 10년을 했고 5년은 배고팠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부서장 성장해서 또 사람들 밑에 선사들도 못 살게 굴고 막 이러면서 못 살게는 굴지 않았어. 그래서 살고 그 봉창 따위가 또 아니가. 거기서 또 막 어렵게 했다가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해서 가장으로 살았잖아요. 북한에서 결혼하고. 그 엄 기자님 북한에서 결혼했어요? 아니죠? 아니요, 저는 총각으로 여기 와서 왔죠. 여기 와서 그러면 그래요. 북한에서
결혼해서 가정 살림을 했던 우리 임대강 북한 남자분이랑 또 이제 엄영남 남자분이 여기 와서 같은 세대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남편으로서. 그렇죠. 북한에서 아마 남편을 살았다. 여기 와서 지금 남편을 살고 있다. 네. 어디가 더 좋아요? 그렇죠. 제가 북한에서 남편으로 살아보진 못했지만 남자친구로.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자, 남자들이 네. 하는 행태랑 여기에서 네. 나 하는 남자들의 어떤 가장으로서의 삶이랑 보면 물론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남한이 훨씬 좋지만 네. 그 순수 가정의 어떤 그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남자들이 되게 불쌍해요. 야, 여기 가장들이. 역시 또 이것만은 북한 남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저는 이 가정 생활을 북한에서도 해보고 이 한국에 와서도 해봤지 않았어요. 근데 사모님은 같은 사모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살던 와이프랑 네. 한국에 똑같잖아요. 와서 변한 네. 와이프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네, 뭐예요? 북한에서는 아주 제가 대접을 받았거든요. 네. 집사람한테. 근데 여기 와서는 우리 집사람 제가 섬기는 거 배워요. 네. 그리고 뭐가 있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너무나도 이게 악조건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말하자면 뭐랄까 이 생활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쓸 수 있는 지금 전기불이라든가 칼칼 나오는 수도라든가 뭐 버튼만 누르면 구들이 따뜻해지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그 하목을 다 남자가 해결해야 되지. 물 길어오는 것도 남자가 해결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 뭐 전기도 없으니까 어디가 초도 하여튼 가족을 벌어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악전고투하고 막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느 땐가는 이게 써먹을 수도 있고 이게 남자가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천금 주고 못 산다고 그렇게 고생한 게 지금에는 그게 조금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또 단점이라 볼 때는 너무나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고 좀 메마른 사회에서 살다 나니까 여기 와서 여기 한국 남자분들 보게 되면 얼마나 매너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뭐 내 마음보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 표현은 정말 부드럽고 네. 정말 아름답게 하거든요. 네. 그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게 말하는 투가 무뚝뚝해 보이니까 그 말 단어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런가 이렇게 막 차별할 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정말 마음은 비단길 같아도 이 아직도 이게 뭐랄까 매너가 좀 여기 분들하고 좀 떨어지니까 매너는 따라갈 수가 없다. 예, 그래가지고 항상 그거 저는 그게 장단점은 다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매너로 놓고 볼 때는 글쎄요. 한국 사회가 정말 그 선진국이제 선진된 사회고 북한은 아직도 뭐랄까 가부장적이면서도 뭐 근데 가끔은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북한 남성분들이 이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또 남한 분들이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자 입장에서 이제 북한 남자도 보고 여기 남한에 와서 남한 남자도 이제 봤잖아요. 근데 북한 남자분들은요 정말 가장으로서 내가 한 여자를 책임지고 내 가정을 먹여 살리겠다 하는 그런 책임성은 높죠. 후신성이 막 이제 그 자기를 무한정 바쳐서 내가 니네 웃는 걸 보면 내가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럴 수 있어요. 눈앞에서 와이프랑 애를 굶겨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노력할 수 있고 또 여기 남자들은 태어나서부터 너무 편했으니까 야 나도 힘든데 뭐 너도 같이 벌면 되지 맞벌이 해서 네가 벌면 나도 이렇게 쓸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근데 제가 볼 바에는요 북한 남자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요 사실은 그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보다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그렇죠. 돈도 여기 사람들보다는 못 버니까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고 부족한 거는 맞지만 사실 북한 남자를 그러니까 이건 다 인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북한 남자 제대로 남자 착한 남편을 만나면요 정말 이 남편이 하늘같이 믿고 산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한 남자들이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경험자의 맞죠? 말로 아마 북한의 그런 것 남자친구를 같아요. 생각했을 때 또 여기 와서 내가 지금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있다 하면 여기 남자친구는 밖에 겨울에 데이트해 추우면 아 춥다 이러면 편의점 가서 이제 핫팩 사자 이게 대답이에요. 핫팩 사자. 근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내가 연애를 하는데 오빠 추워 하면 바로 장갑을 벗어서 손 다 끼워주고 패딩을 안에 거 벗어서 씌워주고 그렇지. 이제 바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다 하면 자기도 추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도 추운데 나도 추워. 조금만 가면 편의점이 있으니까 핫팩 사자. 네.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야 나 아파 무슨 오늘 아파 그러면 북한 남자는 전화 끊고 바로 달려와요. 그리고 와서 죽 끓이고 다 잘해. 죽도 끓이고 막 다 해봤으니까. 막 그저 수건 짜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남한 남자다.
죽집에 배달시켜. 어. 자긴 그냥 내일 아침에 연락하자 이런 거 아니면 어. 그냥 차 타고 와서 약국 가서 약국이 없는데 있는 거 챙겨 먹고 뭐 와서도 아무것도 못해. 뭐 하지 아무것도 못해. 그냥 북한 남자들은 다 돼. 뭐 그냥 뚝딱 이거도 만들고 뚝딱 이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맞아요. 그런 네.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환경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는 북한식으로 얘기를 하면 자력 갱생으로 네. 살아야 이렇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의도치 않게 나 같은 경우에도 네. 군대를 10년 갔다 오다 보니까 다만 뭔가 하라고 하면 뭐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못 만들지만 다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응? 맞다. 진짜. 김병만 씨더라. 자, 그러니까 정글의 병만 법칙- 오빠가 옆에 있는 거랑 아이돌 오빠가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병만 그러니까 오빠가 사실 있으면 그 정글의 다 돼. 법칙 저도 가끔씩 네.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사람의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 네. 북한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정글의 아니죠. 법칙이 그 약간 호텔이죠? 트립 같은 그 약간 그 여행 그죠. 뭐 등산 가는 네. 느낌? 그러니까 약간 진짜 놀러 간 정글의 거죠. 법칙다운 그런 그냥 악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행복한 저도 노름이지. 여기서 네. 저도 여기서 결혼을 하고 살지만 네. 가장으로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생각하는 게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네, 책임감이 내가 있네. 죽더라도 네. 가족은 먹여 살린다는 그런 거는 네. 굉장히 강하죠. 네, 그죠. 그거는 있죠. 나도 네. 있잖아요. 여기 와서 이자처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집 사람이 아프다. 네. 근데 뭐 세탁 못했다. 뭐 네. 여기 사람들 뭐 세탁기 있어야 딱 세탁하는 거 하고 네. 저 어디 네. 저 빨래집에 갖다 맡기는 거 네. 알잖아. 난 손세탁 다 해요. 다 해서 뭐 애들 옷 다 해요. 그다음에 바로. 내줄로 막 다른 데서 다 네. 그러나요. 그다음에 아프다면 그 수건은 뭐 그거 사게 해가지고 이 찜질해주고 또 의사도 아니면서 반 의사예요. 어디 아프나 그래서 뭐 손가락 침 놔주고 발바닥 침 놔주고 뭐 혀로 뭐 풀어준다 하고 예? 네. 온갖 또 배를 문대주고 난리 치지. 그다음에 뭐 먹겠네 죽도 막 끓여주고 그런 게 그다음에는 있어. 그러다가 정 안 되면 둘쳐없고 병원이라도 막 달려가자 하지.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친구들 한국 친구들 보게 되면 좀 그런 거는 조금 없는 것 같아. 이제 또 혹시 이거 방송 보고 지영 씨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뭐 이렇게 댓글 달릴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래 사람 나름이야. 인성이 괜찮은 사람인데 뭐 제대로 사고 방식을 가진 북한 남자랑 대한민국 남자랑 딱 보면요, 여자가 의지할 수 있고 야 여자가 이렇게 기대고 싶다. 이렇게 막 야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남자답게 탁 믿고 싶은 스타일이 바로 북한 남자들입니다. 근데 그게 북한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봐서 저항 처리가 순간순간 포착을 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런 우리 북한 남자들은요, 북한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투리는 따라 못 갑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도 사투리 고치기 힘들고요. 무뚝뚝한 것도 좀 힘들고 뭐 지적으로든가 아니면 뭐 이걸 하는 거 센스도 좀 없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대처 능력과 자신감, 책임감이면요, 대한민국에 와서 사랑하는 여자와 자식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슈퍼맨처럼 이제 강하니까 여기 계신 두 북한 남자는 지금처럼 열심히 쭉 와이프한테 잘해주고 북한에 있는 남성분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네. 남자에게. 저 북한에 계시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아무리 이쪽에 또 뭐 사는 게 바쁘다 하지만 북한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모든 게 다 편안하고요. 뭐 물기를 걱정, 나무 하러 갈 걱정, 뭐 어디 와서 밭농사 할 걱정은 없습니다. 좀 부지런하고 아무데 가도 그 일자리는 있거든요. 제일 지금 일자리 없다 해도 저도 지금 요즘에는 어떤 생각 드냐면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어떤 땐 밤에 잠이 안 와요. 야 이러다가 몽땅 실업자 되는 게 아닌가. 이럴 때 내 우리 집 사람 데리고 가서 여기 하도 묵는 땅이 얼마나 많아요. 가서 산에 가서 어디 시골에 가서 농사라도 지어 먹을 수 있겠지 하면 굶어 죽은 일은 없잖아요. 누구 잡아가는 것도 없고. 와이프가 안 따라갑니다. 빨리 간단하게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세상이니까 네. 걱정 마시고 이 자유대한의 품으로 네. 오시면 네. 살아갈 길은 다 있고 우리 북한 남자들이 그 투지와 열정이면 여기서 얼마든지 살아 견딥니다. 네, 총각들에게. 저요? 네, 북한 총각들에게. 북한 총각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을 제가 연애를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네. 감히 그런 얘기를 네. 할 수 하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감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거기에서 예쁜 여자 데리고 오세요. 진짜 팩트 맞아요. 네. 그 정말 그 복 속에서 복을 모른다라는 얘기가 네. 무슨 얘기냐면 물론 남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우리가 그 당연히 도움을 하고 이런 네, 거를 여기 사람은 그렇죠. 당연한 것처럼 네. 복을 모르는 것처럼 네. 북한 남자의 입장에서 네. 북한 여성분들 네. 정말 예쁘고 순수하신 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 주위에 네. 지금 내 주위에 그렇게 예쁘고 어떤 순수한 여자가 네.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네. 꼭 그분을 손잡고 남한으로 그렇죠. 오시면 네. 정말로 멋진 삶을 꾸릴 것 같습니다. 네, 책임감 감사합니다. 높으신 북한 남성분들 오시는 김에 또 북한의 여성분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요. 2명도 괜찮아요. 양쪽에 한 명씩 손잡고 무조건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